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부부싸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이 사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을까? 이런 생각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드시지 않나요? 결혼한 지 벌써 수십 년, 아이들도 다 컸고 남들 보기엔 별 탈 없이 잘 사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마음 한편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싸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정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이 밥만 먹는 날도 많아졌지요.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마음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온 건지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사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싸움 많은 날들을 지나 서로를 다시 짝꿍이라 부를 수 있게 된 부부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거리를 좁혔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세 쌍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달라졌을 뿐이죠. 혹시 요즘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먹하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들이 작은 힌트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오래오래 짝꿍으로 함께하는 버블이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말투 바꾸기입니다. 서로 말 섞기도 싫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김정자 씨는 결혼 38년 차입니다. 자식 둘 다 장성해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자주 부딪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애들 키울 땐 바빠서 싸울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둘이 집에만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남편이 TV 소리 좀 크게 틀었다고 한마디 하면 꼭 말대답이 돌아오고 나도 지지 않고 받아치니까 또 싸움이 되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 마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요. 그러던 중 딸아이의 조언이 한 줄기 힌트가 되었습니다. 엄마, 말투를 조금만 바꿔봐요. 같은 말도 기분 좋게 들릴 수 있잖아. 그 한마디에 김 씨는 조금씩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TV 소리 좀 줄여요. 라고 소리치던 것을 여보, 이 소리 조금만 줄이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라고 바꿔봤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니 며칠 뒤에는 먼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말투를 바꾼다고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부드럽게 말하니까 그 사람도 덜 날카롭게 받아치더라고요. 점점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화가 됐어요. 김 씨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커피를 타서 건네주며 오늘은 말 안 싸우네 라고 농담처럼 말한 걸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먼저 변하려 하지 않았던 게 후회됐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저 사람이 나랑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부부 사이에 묵은 감정의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갔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지요. 때로는 그릇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담기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방법은 말의 타이밍 알기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70세 윤영수 씨 부부는 결혼 42년 차입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정 많고 정도 많은 사이지만 그만큼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윤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젊을 땐 서로 바쁘니까 다툴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잔소리라고 하고 나는 서운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나중엔 중요한 얘기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만 꺼내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말문을 닫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TV에서 부부 상담 전문가가 말한 한 문장이 두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화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해야 합니다. 말할 타이밍이 곧 말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대화를 멈추고 다음 날 아침이나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다툼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잠깐만 쉬고 내일 얘기하자. 윤 씨는 그 말에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목소리도 낮아지고 아내 말도 더 잘 들렸습니다. 싸움이 덜한 게 아니라 덜 상처받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엔 한 번 싸우면 하루 종일 냉전이었는데 이젠 반나절도 안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얘기하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 저녁을 대화의 날로 정하고 그 주 있었던 일이나 서운했던 점,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말하는 시점이 문제였더라고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졌어요. 윤 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은 표현보다 타이밍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세 번째 방법은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보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이영숙 씨는 결혼 40년 차입니다. 이제는 둘 다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대화는 줄어들고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는데도 마음은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시큰둥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고요. 점점 이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특히 부부 사이가 크게 틀어진 건 자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진로 문제로 부딪혔을 때 남편은 자기 알아서 하게 놔두자고 했고 아내는 부모가 조언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곧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 너나 잘해라는 말까지 오가게 됐죠.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던 두 사람. 그러다 어느 날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걸 너무 혼자 참고만 있었어. 그 말이 이 씨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서운했던 감정보다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당신이 무관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진 몰랐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툼이 생기면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당신을 이기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같이 해결하고 싶은 걸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싸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를 이기려고 내뱉던 말들이 줄고 듣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예요. 우린 남이 아니고 서로 같은 편인데 그걸 자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 씨 부부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예전에는 마치 의무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 같았다면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짝꿍 같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부부란 살아가며 수없이 어긋나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짝꿍은 어긋났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마주보려 애쓰는 사람이 아닐까요? 젊을 땐 몰랐던 마음, 바빠서 놓쳐버렸던 말들, 상처로 남았던 서운함. 이제는 천천히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집에서 아직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그 첫 마디를 조심스럽게 건네보세요. 우리 다시 짝꿍처럼 지내볼까? 그 말 하나로 평생 쌓아온 세월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싸움 많은 부부였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한 그 모든 부부들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서로를 향한 노력은 결코 늦지 않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